네, 안녕하세요.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흥구석유 주주분들,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. 오늘 흥구석유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. 혹시 그 이유는 무언지 알고 계신가요? 이 중동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석유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석유주들은 이 큰 이슈가 하나 더 있죠? 바로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중동 이슈와 연결해서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오늘 이슈가 되었던 이 중동 갈등의 이 심화가 되었던 이슈가 무엇이고 이 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왔길래 석유주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만약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이 석유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중동 갈등 이슈입니다.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은 원래 계속해서 이 갈등을 이제 빚고 있었는데,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, 이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에서, 이란 수도 이 테헤란에서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이런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가 이제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중동 분쟁이 이제 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면서 원구석을 비롯해서 한국 석유나 대성에너지 등등 이 많은 이 석유주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제 중동 갈등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.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하는 원유 중 이 중동산 비중은 지금 2021년 59.8%가 떨어졌다가 2022년에 67.4% 그리고 2023년에는 71.9%나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. 결국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결정되고 이 주변 국가에까지 확산이 된다면 이 유가의 상승은 이 우리나라가 이 70%나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사태들로 이제 이 석유들이 움직여 준 거고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무슨 이슈가 있죠? 맞습니다. 제가 아까 들었던 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소식이죠.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이 6월 4일에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이 막대한 양의 이 석유가 가스가 그리고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 물리타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따라서 이후에는 이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거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. 최근 소식으로는 또 이 동해가스전 개발 현재 상황이 첫 시추지로는 이 대한고래로 낙점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게 대한고래 프로젝트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 시추지 지역 이름인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 석유공사 정부는 이 대보안을 위해서 이 대한고래, 오징어, 명태 등의 해양생물의 이름 각각 이제 붙여서 관리를 해왔습니다. 이 중 이제 가장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이 대한고래라고 하는데요. 이 위치는 이 8강구와 이 6-1 광구의 이 북쪽 방향 걸쳐서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지역이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. 다만 지금은 이제 야당이 예산 협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는 이제 석유가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멍 뚫는 이제 시추 탐사에 필요한 이 금액이 약 1천억 원, 1천억 원의 이상 되는 금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국회 예상 증액 협조가 좀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 정부와 이 석유공사가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있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의 투자에도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. 최근 이슈로는 이 아람코 아시죠? 이 석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국영기업인 아람코도 지금 투자를 검토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정이 되면 저와 함께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만약 이러한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?
만약 기대하는 이 수준까지 매장량이 존재할 경우에는 네,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에너지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네,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 석유화학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이 석유화학 측면에서는 저희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보통 이제 원유 같은 경우를 이 중동에서 꾸준하게 수입을 합니다. 보통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배로 주로 유통을 하는데 이렇게 수에즈 보시면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나라로 쭉 오는 네, 그러한 이제 수송로를 이용해서 네, 이동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이 일단 저희가 얘기 드렸던 이 중동 지역인데 여기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드나드는 배도 결국 이 운하가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. 좁아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배가 많이 이제 드나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뭐 우회하는 상황도 발생을 할 겁니다. 뭐 전쟁에도 당연히 석유 수요가 많을 거고요. 그렇다면 이제 결국 유가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이번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원유 단가는 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원유가 네, 낮아지면은 이 원유가 결국 이 석유화학 기업의 이 원재료로 쓰입니다.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 수익성 개선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 결국 이 가격 경쟁력도 생기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해외 수출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석유 기업이나 뭐 화학 기업 모두가 도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계속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추후에는 뭐 제가 계속해서 추적 분석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현재 이 훈구 석유는 상한가를 네, 기록하는 모습입니다. 그 이전에는 뭐 6월 3일과 6월 4일 부분에는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 부분으로 뭐 상한가 이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여주었었습니다.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원래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인데요. 이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중동 국가의 이제 대립으로 인한 이제 상한가를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 계속 이제 저와 함께 추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수급 상황으로는 이 25일과 26, 뭐 29일 동안 이 외국인이 매수한 이후에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는 조금 외국인이 많이 털어낸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, 뭐 일단 기타 법인이 뭐 2시 기준으로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, 뭐 이외에는 조금 수급적인 특이 사항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수급 체크는 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